자, 중간고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는 생각이 상당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간고사 보통 보면은 우리가 답안지에다가 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아예 모르는 문제라 그러면은 정말 딱 백지, 그 문항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제일 좋은 거는 물어보는 질문에 정확하게 모든 과정과 답을 내는 게 가장 좋죠. 그거는 얘기할 게 없고, 이제 완전히 빈칸으로 공란으로 남겨두는 경우, 그 다음에 저 특히나 서술형, 뭔가를 많이 써야만 유리한 시험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다소 오답이라고 생각하시더라도 뭐 일단 적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백지 또는 저 빈칸으로 내는 거는 저 내가 그냥 그거에 대한 점수를 아예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최악의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저 답안지 전체에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한 줄만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 뭐 어쩔 수 없이 숫자로 딱 한 글자만 딱 숫자로 써 있는 정답이거나 단답형 문항이거나 뭐 객관식 같은 거는 뭐 이견이 없는 건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데 내가 뭐 수학 같은 거 도출하는 과정은 알았는데 답을 못 찾거나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답은 찾았는데 중간에 과정을 내가 생각이 안 나서 못 쓰는 경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은 이공계열 같은 경우는 공식을 도출해야만 답을 이제 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도 일단 뭔가를 써서 완벽하면 좋지만 쓰다 많은 한이 있더라도 최대한 생각나는 것, 또는 최악의 경우는 공부했던 거 다 적는 게 어쩌면 이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채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백지는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무단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험을 안 본 거는 그건 답이 없는 거고, 진짜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왔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굉장히 당황한단 말이야. 그럼 진짜 답을 못 써요, 아예. 자,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원래는 10줄을 써야 될 건데 내가 기억이 안 나서 뭐 3줄밖에 못 썼다. 그럼 3줄이라 쓰셔야 되는 거고, 내가 뭐 이렇게 한 30줄 정도 써야만 되는 건데 내가 생각이 나는 게 20줄까지라고 그러면 20줄까지는 쓰셔야 돼요. 그래야 채점 하시는 분들이 이게 부분 점수라도 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건데, 너무 안 쓰면 또는 백지로 내면은 이게 별다른 답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종이에 쓰는 아직까지 그 시험 문화가 발달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뭐라도 써야 얘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성의는 있구나, 그리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려고 해요, 일반적인 분들은. 그래야 점수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는 컴퓨터로 이렇게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메일로 제출하는 경우는 이제 그 이메일 보내면서 이제 본인이 보냈던 자료를 그 종강할 때까지 완전히 종강할 때까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낸 편지함. 근데 제가 누구한테 보내잖아요. 그럼 제가 보냈던 것도 제 이메일에 저장이 됐을 거 아닙니까? 보낸 편지함 같은 데다가 반드시 그대로 보낸 내용을 좀 저장을 해 두셨다가, 만에 하나 상대방이 못 받았다, 뭐 또는 뭐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흔해요. 그럴 때 다시 보낼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작업형, 내가 뭐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저장을 해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컴퓨터 수업 이런 게 많아요. 작업형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내가 도저히 뭔가 안 된다 싶으면, 모든 사람이 컴퓨터 다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최대한 흉내라도 내서 저장해서 내는 게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 수업이나 이런 작업장 평가라 그래요. 이런 거를 작업장 평가라든가 실기 시험은 그 차이가 좀 처음부터 많이 나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끼리도 뭐 그냥 잘하는 애가 있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잘 못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는 내가 완벽하게 작업을 해내면 좋지만 아닐 경우에는 최대한 흉내라도 낸다를 생각하셔서 내야 부분 점수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또 아무래도
점수를 받을 때 단 1점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예체능 같은 경우는 좀 그 시험 시간 좀 전에, 한참 전에 가가지고 몸을 좀 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예체능 수업을 뭐 들어본 바에 따르면 이게 너무 갑자기 이제 시간에 임박해가지고 가서 시험을 보는 거는 좋은 점수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그래도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전에 가서 뭐 좀 이렇게 좀 긴장을 좀 풀고 뭐 손도 풀고 발도 풀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야 이제 올바르게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이제 점수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뭐 실기 시험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제 뭐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다시 해도 되겠냐고 이제 그 물어보고, 다시 해도 된다 그러면 편안하게 다시 하시면 되고,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중간고사를 이제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뭐 대화하는데 좀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 보는 요령을 제가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 중간고사의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정답이 좋지만 정답이 아니라면 최대한 뭐라도 써야 뭐 흉내를 내야 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요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요지는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릴게요.